다섯 번째 유형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그냥 정의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1대1 함수 그러면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그 함수 값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다른 함수 값을 가지면 돼요. 그죠? 이게 정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정의 쓴 거에 대우 명제예요. 그 대우니까 얘도 참이겠죠? 함수 값이 서로 같으면 그 정의역의 원소도 서로 같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보여주면 x에서 y로의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여기 1, 2, 3 이렇게 있고 여기는 1, 2, 3, 4, 5 뭐 이렇게 몇 개 있다고 치면 자 1이 2에 대응되고 뭐 2는 3에 대응되고 3은 뭐 1에 대응됐다. 이런 식으로 그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되는 그 값들이 서로 다 다르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1대1 함수. 선생님이 귀찮으면 1대1 이렇게 쓸 거예요. 어쨌든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뭐냐면 1대1 함수이고 첫 번째 1대1 함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그죠? 특별히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근데 요거는 지금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중에서 이런 것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도 있겠죠. 여기가 1, 2, 3 이렇게 있어서 자, 여기 방금 한 것처럼 1은 2에 2는 3에 3은 1에 이렇게 대응되면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남는 게 없어. 요 여기 공역에서 선택받지 않는 애가 없어. 그러면 이럴 때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까지 되는 게 있는 거야. 공역과 지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괜찮죠? 네. 오케이.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프에서는 우리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어, 이렇게 가로선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래프가 막 위로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가로선을 한번 그려봐요. 가로선을 한번 그려봤을 때 여기 만나는 점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그죠?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르잖아. x1, x2, x3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른데 그런데 그때의 함수값은 동일하죠. 그죠? 요때는 이제 뭐 fx1하고 fx2하고 fx3하고 동일하죠. 그러면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여기 동일하니까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래프랑. 그래야 그죠. 그래야 여기 어떤 함수 값이 하나 있으면 그때의 그 대응되는 어, 그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대해서 함수값 하나, 정의역 원소 하나에 대해서 함수값이 하나. 그죠? 음, 반대로 얘기했나? 함수값이 하나면 정의역의 원소도 하나. 그죠?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거나 혹은 계속 감소하는 형태이면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요거를 어디를 이렇게 가로로 선을 긋든 다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가 1대1 함수가 된다 이거죠. 1대1 함수가 된다. 그 가로로 선을 그어보면 돼요. 그죠? 가로로 x축과 평행하게 가로로 선을 그어보면 되고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모형이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모양이라면 그러면 1대1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535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그래프가 있네요. 자, 1대1 함수 그래프를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랬죠? 계속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 1대1 함수라고.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고 리을이 1대1 함수예요.
어,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 그 함수 값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서로 다른 x, 서로 다른 아이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그때 함수 값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아이고 여기 아니지. 여기가 x축이네. 서로 다른 x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가로로 선 그어보라고 했죠? 이렇게 선 그어보면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x1, x2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같아져 버리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보고 이거 계속 증가하네 기억하고 리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536번. 자,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함수의 그래프. 그죠?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라고 했네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를 해야 1대1 함수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이건 1대1 함수 자체가 아니야. 그죠? 여기 가로로 선 그어보면 된다 그랬잖아. 이거 아님. 세 점에서 만나네. 서로 다른 세 개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이건 안 돼. 1대1.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거는 다 안 돼. 그죠? 맞나요?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거는 다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요 1번하고 2번이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1대1 대응은 분명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공역이 실수 전체였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 걸쳐서, 즉 Y축 전체에 걸쳐서 그려져야 되니까 요거는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 근데 요거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그 Y 값이 공역이래. 치역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치역은 여기 요 부분만 치역이란 말이야. 그죠? 맞나요? 치역은 Y 값들 모아놓은 거니까 요만큼만 치역이야. 요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 그지? 우리 지수함수, 이거, 지수함수야. 아직 안 배웠구나. 그래프가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한없이 그러니까 가까워지는데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그래프거든. 요 밑으로 더 이상 안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만 생겼어. 뭐가? 치역이. 그래서 얘는, 어, 1대1 대응은 아니다. 1대1 함수만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죠? 자, 537번. 두 집합 이것에 대해서 1대1 대응이고 F 그리고 이렇게 된대요. 오, 그러면 이거는 그려요. 그려요. 자, 여기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있고 자, 여기는 1, 2, 3이 있어. 이거 동그라미 그리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X, Y 해놓고 자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자 요 F1하고 0하고 더하면 4래요. 이거 더해서 4인데 1대1 대응이니까 얘네들의 값은 서로 달라야 되죠. 그죠? 서로 다르니까 더해서 4 되려면은 1하고 3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0은 분명히 1하고 3에 대응되는데 어떻게 대응될지는 몰라. 그죠? 그리고 또 요거는 마찬가지 얘네들도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되는데 5가 나오는데 그럼 그거는 2하고 3이죠. 그죠? 그럼 F1하고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하고 1이 2하고 3으로 가야 돼. 그러면 뭐야?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랑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랑 공통으로 겹치는 게 마이너스 1은 3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동그라미는 1로 동그라미래다 0은 1로 1은 2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일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F1은 어디로? 2로 가니까 요거는 2 곱하기 해서 4고 그죠? 자 F0은 1로 가는 거니까 빼기 1 해서 정답을 3으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되셨죠? 여섯 번째 유형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분명히 두 가지 첫 번째 1대1 함수 이어야 되고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x값이 증가할 때 fx 값은 증가거나 y값 증가거나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형태여야 된다.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져야 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 끝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요 정의역의 양끝값의 함수값이 공역의 양끝값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면 돼요. 정의역이 x가 정의역이 여기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한다면 그죠? 그때의 공역 그 치역은 분명히 알파에서의 함수값 있고 베타에서 함수값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f 알파라고 하고 요거 f 베타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요점 끝에서 요점 끝까지 이렇게 돼야 여기서만 이렇게 움직여야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안 되죠. 그죠? 여기를 더 넘어서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 계속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넘어가면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럼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1대1 함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이렇게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요때가 최소값, 요때가 최대값 되니까 그죠? 요게 그 치역의 범위가 혹은 공역의 범위가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그 범위가 f 알파부터 f 베타까지만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죠? 물론 감소할 때는 반대로 f 알파가 위고 f 베타가 아래이지만 어쨌든 똑같죠. 그 공역의 양끝 값이 이 정의역의 양끝값의 함수값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네모 박스 그려서 그죠? 이런 식으로 정의역 그리고 공역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림 그려서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538번. 자, 두 집합에 대하여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자, 정의역을 이렇게 그려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게 정의역이고, 자, 요 공역은 마이너스 2부터, y 값이니까 위아래죠?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이렇게 그려요. 그럼 요거는, 직선이죠? 이 직선이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서 a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죠. 그럼 요 직선이 그림을 그려지는데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왜? 여기 공역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치역이 공역과 같아야 되니까. 얘 함수값을 안 가는 거잖아. 그리고 또 요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 정의역 안에서 요렇게 그려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요건 됐고 야 지워져. 요만큼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이 치역이잖아. 차역이 아니라 치역. 그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만큼이 공역이고. 그럼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대1 대응이 안 되죠.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직선이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 중요한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려져야만,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져야만,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 요건 된다는데 요건 안 된다. 그죠? 치역이 다르니까. 치역이 공역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러면 뭐 A하고 B값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점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2, 7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되니까요. x 증가량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3이고요.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에서 7까지 9죠. 그러면 기울기는 3분의 9니까 3이 되는 거고. 그죠? a는 3. 그리고 b는 어떻게? b는 대입하면 되겠죠. 그냥 y는 3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1,2 같은 거를 마이너스 2 같은 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1 이렇게 b는 1 그래서 정답은 4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요 안에 완벽하게 꽉 차게 그려야 돼. 그래서 요 끝에 요 경계에서 요 경계로 가든지, 이게 만약에 감소였으면 어떻게? 감소였으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감소하게. 근데 얘는 지금 A가 양수라서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 증가하는 걸로 그리면 되겠다. 되셨죠? 539번. 자, 정의역과 공역이 뭐 실수 전체래요. 자,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면 우리 분명히 계속 증가하면 계속 증가, 계속 감소하면 계속 감소. 근데 지금 요 1보다 여기 x는 1이에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요 오른쪽 범위에서는 x 플러스 2야. 그 기울기 1짜리.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어. 그리고 얘는 요거 2짜리, 기울기 2짜리, 요 왼쪽에서는 기울기 2짜리를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건데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때? 오? 가로선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해되나요?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직선이 요거 이렇게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었고, 그리고 어, y는 2x 플러스 a라는 직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딱 만나야, 여기 딱 만나야 이렇게 가니까 그 증가하면서 그 공역과 치역이 같겠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요, 이렇게 밑에 있으면 요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없잖아. 그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y 값들이 그 치역이 요 지금 빨간색 부분만 치역이 되는 거야. 공역은 요 검은색 전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 되려면 공역 치역 같아야 되니까 여기 만나야 돼.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고 계속 증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1일 때의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요거 1일 때의 함수값은 3이고요. 요거 1일 때의 함수값은 2 더하기 a니까 a가 1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요게 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가야 정의역이 아니라 미안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고, 그리고 이게 계속 증가하니까 만약에 여기 기울기가 안 나와 있다면 기울기는 또 양수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 지나는 점 같이 만나야 되는 거고. 540번 두 집합에 대해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자, 근데 이제 2차 함수잖아 이거. 그럼 원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요. 이거 아이고 그림이 이거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이차함계수 양수니까. 그러면 1대1 대응이 원래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정의역을 제한을 시키고, 그죠? 정의역 공역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다. 그죠? 맞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을 여기 잡는 거지. 정의역을 뭐 이렇게 해서 x는 a를 요런 데다 잡고 x는 a, 그럼 여기 만나는 점부터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y는 4 하면 정의역이 요 구간, 공역은 요 구간으로 잡으면 이쪽 부분에만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빨간색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니까, 그죠? 이쪽은 없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쪽만 증가하니까 이거는 1대1 대응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공역을 제한을 시키면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언제 우리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지 좀 변형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거 표준형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4 나오니까 4 빼서 4. 그러면 얘가 2,4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야.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그림이 잘 안 이쁘게 그려지네. 계속. 원래 잘 못 그렸지만. 어쨌든 여기가 2,4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봤더니 뭐야? 공역이 4 이상이야. 그러니까 공역은 지금 요 공역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4니까 4 이상. 이게 공역이고,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요 부분만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쭉 존재하는 거죠.
그럼 정의역을 어떻게 잡아야 돼? 요 파란색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의역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 그죠? 그래서 그냥 A는 2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에요. 1대1 대응이니까. 뭐 간단하네요. 541번. 집합 x가 나와 있는데요. x에서 x로의 함수 이것이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요. 자, 요거는 직선이잖아요.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 무슨 얘기야? 1대1이란 얘기야. 1대1 함수란 얘기죠. 1대1, 1대1이란 얘기고, 요건 뭐예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공역과 치역, 요거, 이렇게 딱 해서, 여기 x는 0, x는 3. 자, 정의역, 요 사이에서 그려야 되고, 자, y는 0, y는 3. 요 안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럼 여기서 완벽하게 꽉 채워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죠? 계속 증가 아니면 계속 감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요렇게 되거나 좀 안 이쁜데 그냥 이렇게 선을 그을까? 이거 되네요. 자, 요렇게 되거나 파란색 아니면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빨간색. 그죠? 파란색이거나 빨간색. 그럼 파란색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식을 생각해 보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0,0하고 그죠? 0,0하고 3,3을 지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냥 y는 x네. 그죠? y는 x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기울기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3이니까 기울기 1이거든. 0,0 지나니까. 그죠? y는 x인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b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a는 1이고 b는 0인데 자 분명히 우리 곱하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 b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 그 이게 빨간색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 지나는 점이 0,3하고 3,0이죠. 0,3하고 3,0을 지나는 거니까 자, 요거 기울기 보면은 x 증가량 3,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y 절편 3이니까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요때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3이니까 요거 a, b 곱하면 마이너스 3 해서 이렇게 정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 구분하려고 색깔을 다르게 푼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걸 두 개 그려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7번째 유형.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냥 정의를 좀 잘 기억합시다. 항등함수라는 건요. 정의역의 각 원소가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 자기 자신에 대응한다라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 1, 2, 3이라는 정의역이 있어요. 그러면 공역도 똑같아야 돼요. 공역도 똑같아야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서로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은 1로 대응되고 2는 2로 대응되고 3은 3으로 대응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한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 되시죠?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자, 상수함수는 뭐냐?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공역의 오직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모든 원소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다.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갖는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x에서 자, y로의 함수인데 자, x가 뭐 1, 2, 3이야. y도 뭐 1, 2, 3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로 쓸걸. 1, 2, 3, 4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자, 1이 만약에 2로 갔다면 상수함수는 2도 2로 가고 3도 2로 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의 함수값을 전부 다 그러니까 치역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다. 또는 뭐 치역의 원소가 하나다 이거죠. 치역이
치역의 원소가 한 개.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상수함수는.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문제를 봅시다. 542번. 자, 다음 보기에서 정의역이 x는 3, 5, 7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것 중에서 항등함수인 것하고 상수함수인 것이라고 했네요. 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3이 3으로 5는 5로 7은 7로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상수함수는 뭐라고요? 그 모든 그 함수값이 다 동일한 거죠. 아니면 뭐 치역의 원소가 한 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역부터 보면은 기역은 그냥 다 구해요. 그냥 3하고 5하고 7이 어떤 거에 대응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다가 대응되는 거 함수값 그냥 이렇게 써봅시다. 자, 3은 3으로 가고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쓸까? fx는 x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3은 3으로 5는 5로 7은 7로 이렇게 가죠. 그럼 이거 항등이네. 이거 항등. 그죠? 자, 니은. gx는 이제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럼 이것도, 자, 3은 약수의 개수가 1하고 3에서 2개고, 자, 5는 마찬가지 2개고, 소수니까. 7도 1하고 7에서 2개죠. 이거 소수네. 다 소수니까. 그럼 다 2로 가니까 이거는 상수함수고요. 상수함수, 요거는 항등함수.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자, 10으로 나눈 나머지거든? 그럼 10으로 나눈 나머지면은, 우리 뭐예요? 10으로 나누면은 나머지 그냥 1의 자리 숫자잖아요. 1의 자리 수. 그러면 10을 3으로 나누면 3이고, 5도 5가 되고, 7도 7이 되는 거죠. 요거는 항등함수고, 괜찮죠? 리을은, 자, 0하고 1 이렇게 된대요. 5보다 작으면 0이고, 3은 5보다 작으니까 0이고, 5는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로 가는 거고 7은 1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 상수함수도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니네. 이건 함수값이 두 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치역이 원소가 두 개니까 상수함수도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두 개고 상수함수는 하나니까 곱하면 정답은 2로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543번.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는 상수함수라고 했고요. f는 상수함수. 자, f100은 3이다.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전부 다 3이라는 거죠. 전부 다 함수값이 3. 얘도 3, 얘도 3. 이거 다 더하래. 3이 10개니까. 3이 10개니까 30. 그냥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죠. 다음 544번. f와 g가 자, f는 항등, g는 상수함수. 그러면 자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잖아. F5가 5거든요. 그러니까 F5랑 G5랑 같은데 이 값이 5로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거 항등이니까 항등이면은 요거는 1로 되는 거고 자 요거 G는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면은 항상 같은 값으로 가는 거니까 G5나 G2나 똑같이 5로 간다는 얘기죠. 더해주면 정답 6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정답은 6입니다. 545번. 집합 x에 대해서 자, x에서 x로의 함수 요것이 항등함수다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a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6은 a로 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b제곱 마이너스 6도 b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6은 x라는 요런 방정식의 두 근이 A하고 B이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미안해요. 맞나요? 그죠? 그럼 요거 이항에서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요것의 두 근이 A하고 B니까 우리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면 A 플러스 B는 1이고 A, B는 마이너스 6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A제곱 B제곱 더한 거는 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요걸로 풀 수 있겠죠.
맞나요?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6 곱하면은 12니까 플러스 10이 되는 거니까 13. 정답을 13으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냥 여기서 근을 구해서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2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하고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는 둘 중에 하나가 a고 둘 중에 하나가 b죠. 그럼 어차피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9랑 4 더해서 13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또 혹시라도 인수분해 안 되면 이렇게 풀면 되니까. 왜 막 루트로 나오면은 또 계산 복잡한데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형. 함수의 개수인데요. 자, 여러분 요거 함수의 개수는 어, 일일이 이렇게 세는 건데 요게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나오면 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정의역에 있죠. 정의역의 각 원소마다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함수값 있죠. 함수값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세만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 경우의 수 하는 거예요. 이거 함수의 개수는 경우의 수.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경우의 수를 이제 꼼꼼하게 세야 되는 거고, 쉬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면 되는데, 여기 막 공식 써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공식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x 집합에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고 치고, 자, y 집합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음, 다섯 개 있다고 치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x에서 y로의 그냥 함수의 개수를 세고 싶어. 함수의 개수를 세고 싶어. 그러면, 자, 요 1이라는 원소는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만 생각하면 다섯 가지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자, 2라는 원소도 마찬가지 다섯 가지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1이 뭔가 하나 가졌을 때마다마다 2도 그 함수값을 다섯 개를 갖는 거니까, 그죠? 1 다섯 가지마다마다 2도 다섯 가지의 함수값을 가질 거고, 마찬가지 3도 다섯 가지, 4도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의 4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요 m의 n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냥 이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각 원소마다의 경우의 수를 세자 이거. 함수값의 경우의 수. 아, 얘는 다섯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얘는 다섯 가지. 다 다섯 가지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중2 때 하던 그 곱, 곱하는 거 있잖아. 곱의 법칙 뭐 해가지고 했던 거. 응? 그러니까 경우의 수끼리 곱하는 거 있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곱한다. 뭐 이렇게 배웠던 거. 그거를 써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대1 함수를 우리가 하고 싶어. 1대1이면은 원소가 다 다른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1을 우리가 생각하면 1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다섯 가지고요. 그때마다마다 1이 만약에 1로 갔어? 그러면 2는 이제 1을 갈 수 없잖아. 1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서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네 가지가 될 거고, 이렇게 하나씩 그려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2가 3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3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2 아니면 4 아니면 5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겠죠. 함수값으로. 그죠?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갔어? 그러면 나머지 4는 남은 두 개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 거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5, 4, 3, 2를 곱해서 함수값을 구하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그런 거잖아. 여기 5부터 시작해서 5, 하나 작은 거, 두 개 작은 거, 세 개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총 4개니까 5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뜻이야.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봤단 말이야. 5명 중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야? 이게 이런 거죠. 5명 중에서 1, 2, 3, 4, 5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여기다가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한테 일렬로 나열을 해서 함수값으로 나열해서 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이해돼요? 경우의 수를 셈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로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죠? 그리고 자,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가 1, 2, 3, 4 하면은 여기도 4개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같은 개수가 있어야 돼. 여기 같은 개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래 5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요거는 함수였죠. 1대1 함수. 그 1대1 대응은 여기 이제 좀 따로 해서 여기가 이제 1, 2, 3, 4고 1, 2, 3, 4에서 4개 4개 똑같이 있다면 얘랑은 다르게 얘 처음에 1이 가질 수 있는 게 4개고 하나 가져갔어? 그러면 2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고 그죠? 3이 가질 수 있는 거는 2개 중에 하나고 그죠? 3이 가져갔어? 그러면 4가 가질 수 있는 건 나머지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4개가 있다면 함수값이 4개가 아니 함수값이 아니라 정의역의 원소가 4개가 있다면 그냥 4, 3, 2,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요거 뭐 4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어쨌든 4, 3, 2, 1 요거는 이제 5, 4, 3, 2 요거 좀 다르죠? 왜냐면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죠. 그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경우의 수 셈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쉽죠? 왜냐면 상수함수는 모든 애들이 다 동일한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모든 애들이 전부 다 1을 원소로 갖는 경우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갖는 경우 2를 함수값으로 갖는 경우 3을 함수값으로 갖는 경우 4를 함수값으로 갖는 경우 5를 함수값으로 갖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5가지 그죠? 이걸로 끝이잖아 그지? 별거 아니죠. 어? 자, 그 경우의 수를 세만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이거를 조건을 많이 줘가지고 함수값을 이 각 원소마다 함수값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얘네 둘은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뭐 아니면 얘네들은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이 엮일 거란 말이야. 그거를 셈하려면 경우의 수 세듯이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해가면서 세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해줍시다. 자, 뭐다? 함수의 개수는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문제는 함수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경우의 수인 거예요. 경우의 수로 좀 생각을 바꿔서 해야 돼. 알겠죠? 꼭 기억합시다. 546번. 자,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이랬죠? 상수항의 개수까지 상수함수의 개수. 그러면 자 1, 2, 3이 있어. 여기도 1, 2, 3이 있고 자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자 함수의 개수 그러면 자 1은 3개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가질 거고 2도 3개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가질 거고 3도 3개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가질 테니까 곱해서 27개. 이게 함수의 개수고요. 이게 p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서로 다른 걸로 가야 되죠. 그러면 1이 3개 중에 하나로 가면 그죠? 그러면 2는 나머지 둘 중에 하나로 가요. 나머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니까 2가지고 그죠? 그러면 3은 이제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 하나. 그래서 3이 6. 이게 1대1 대응의 개수고요. 자, 상수함수의 개수는 이거 전체가 통째로 하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으로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그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이거 세 가지.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라. 9에다가 더하면 36이네요. 정답은 3번으로 구해질 수 있겠네요. 547번. 두 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1대1 대응 중에서 1은 a로, 2는 c로 가는 걸 만족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써보는 거야. 1, 2, 3, 4 x고 자 y에 a, b, c, d인데 우리가 여기 앞에서 뭐야 경우의 수 셈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확정된 게 있잖아요. 그 확정된 거는 이렇게 그냥 확정을 시켜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만 정하면 되잖아. 그럼 뭐야? 3이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은 2가지고요. 3이 가질 수 있는 거 2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3이 이미 하나로 갔잖아. 그러면 4는 갈 수 있는 게 D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럼 뭐요? 그냥 두 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548번. 자, x와 y에 대해서 x에서 y로 함수 중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자, 보니까 두 원소에 대하여 원소가 서로 다르면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이거는 1대1 함수의 정의죠. 그죠? 요걸 딱 보고, 1대1 함수구나, 1대1이구나, 1대1, 1대1,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1, 2, 3, 잠깐만, 1, 2, 3이 아니구나. 1, 3, 5, 7. 여기는 A, B, C, D, E. 그러면 서로 다른 걸로 가야 되니까, 자, X에서 Y로 갈 때 1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 5개고요. 그죠? 그럼 1이 5개 중에 하나 갔어. 그러면 3은, 이제 3은 나머지 4개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은 이제 2개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함수 완성. 이 가지수는 이거 다 곱하면 120까지 해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